안녕하세요. 지금은 2021년 1월 1일 오후 2시가 됐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새로운 또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소망하시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12월 31일 날 작년 어제죠. 어제 오전 10시 45분부터 거의 약 1시간 정도까지 저희 사무실에서 현재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한 5개월 정도 5개월째 상가중개 업무를 하고 있는 송건 매니저님과 기타 또 새로운 식구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아침 오전에 미팅을 통해서 송건 매니저님이 그동안 어떻게 해서 성과를 냈는지에 대해서 상가중개 경험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속에서 제가 듣고 메모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한번 이렇게 제가 전달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건 매니저님은 지금 한 5개월 정도 됐는데 3개월째가 지나고 나서부터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고 계약이 지금 한 6건 정도 했습니다. 상가 임대로. 그리고 내일 토요일 날도 한 건이 지금 시간이 잡혀져 있습니다. 가계약금이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총 7건째 계약을 하는데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임장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광고는 또 어떻게 했고, 또 현장은 어떻게 했는지, 아직은 완전히 프로의 어떤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써져 있는 내용들은 송건 매니저님 직접 했던 말을 제가 정리해서 이렇게 다시 전달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임장활동에 대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아라. 과거에 자기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진다. 아예 백지 상태에서 내 생각을 버리고 회사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그대로 하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의 임장활동의 핵심은 무조건 매물개발이다. 그래서 매물개발을 할 때 어떤 지역을 설정하게 되면은 그 지역을 현장 답사를 한 후에 지도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임장활동을 할 것인지 구역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었고, 또 현장 머무에서는 내가 직접 임장활동 방문을 통해서 내가 명함을 전달하는 데도 있고 현수막을 보고 문의도 하고 때로는 공시일의 매물들은 건물주 연락처를 확보를 해가지고 탐문을 해서 건물주 연락처를 확보해서 전화를 통해서 매물을 확보한다. 그 다음에 또 여의치 않으면 큰 건물 같은 경우에는 관리소장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소장을 만나서 매물을 확보한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요. 꾸준한 임장활동을 해야 되고 본인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무조건 임장활동을 했다. 그래서 명함을 많이 뿌려야 된다. 뿌리다 보니까 당장은 나한테 매물이 안 오더라도 시간이 좀 지나서 나에게 매물을 내놓겠다고 하는 연락이 오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인 방문을 한다는 거 이건 매우 중요한데 이렇게 한 번 방문하고 또 한 일주일 지나서 또 한 번 재차 방문하고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느낌을 고객에게 전달했을 때 이런 것을 각인을 시켜주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열심히 하시군요 라는 인식을 했을 때 소개가 나오더라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자기가 선정된 지역에서의 상권의 중심 번화가 위주로만 도는데 이 중심 번화가는 상가중개를 막 시작한 신입 에이전트나 아니면 경험이 많은 경력 에이전트들
다른 부동산의 신입 경력 에이전트들도 다 이 중심 번화가 상가는 방문을 하더라. 하지만 이 중심 번화가는 쉽게 거래가 안 된다는 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월세가 비싸고 권리금이 센 데는 거래가 안 되더라. 그래서 이 송금 매니저님은 중심 번화가는 기본으로 두고 그 외에 근린상가, 아파트 단지 상가 부분이라든가 또 먹자 상권이라든가 해서 아주 꼼꼼하게 자기가 선정된 지역을 꼼꼼하게 빼놓지 않고 아주 친밀하게 임장 활동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활동하는 지역이 광주광역시의 수안지구라는 곳을 하는데 핵심 상권보다는 외곽 지역에서 대부분 계약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외곽 지역을 공략하는 전략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본다. 무조건 시간을 사무실에서 보내는 시간보다는 현장에서 보내야 된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야 정보, 그 상권의 어떤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현장에서 많이 일을 하다 보면 체계적으로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 게 효율적인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현장의 경험과 또 현장에 다녀와서 내가 궁금한 사항들은 메모를 해가지고 사무실에 들어오면 꼭 질문을 한다. 그래서 나의 실력이 축적되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결국에 계약이라는 것은 회사의 중개 시스템과 그 다음에 매물 확보, 그 다음에 나의 실력이 이렇게 세 가지가 조합이 돼가지고 계약이 나온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회사에서 운영하는 상계중개심 온라인 강의를 3번 정도 들었고 이거를 지금도 반복해서 듣는다. 그 다음에 때로는 차 안에서도 듣고 또 현장에서 일을 하고도 뭔가 내가 잘 안 된 것 같다 하면은 그 파트를 찾아서 다시 한번 반복 학습을 한다라는 겁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3개월 정도 일을 하면서 굉장히 고비가 오더라. 계약이 생각보다 쉽게 안 터지니까.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하지만 이런 고민을 절대 하지 말아라. 왜? 어느 정도 이렇게 위에서 말했던 지속적인 매물 확보와 실력, 이런 회사의 중개 시스템이 준비가 되다 보면은 갑자기 계약이 터지니까 이곳저곳에서 샘이 솟듯이 분물 터지듯이 막 계약이 되더라. 그래서 본인도 깜짝 놀랐다. 현장을 뛰어보니까 상가를 전문적으로 정말 열심히 하는 중개인들은 매우 드물더라. 이 드물다는 것은 만나는 매도인 사장님들로부터 들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본인은 꼭 물어본답니다. 방문을 했을 때 봉사들이 방문을 좀 자주 하는 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잘 안 온다. 아니면 물건을 줬어도 전혀 피드백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의외로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이 지역을 전문적으로 상가를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중개인이 드물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명함은 약 한 2,000장 정도 뿌렸다고 합니다. 한 통에 한 200장 들어있나요? 그러면 한 10통? 네. 그래서 꼼꼼하게 무조건 돌아야 된다. 또 하나 주의사항을 이야기했습니다. 지인이나 지인을 통해서 매물이 들어오거나 또 매물을 구할 뭐를 찾겠다고 하는 고객들이 나타나게 하는데 그때 이 지인의 매물을 찾거나 매물을 구하는 고객에 맞는 매물을 찾기 위해서 내가 활동하는 지역 외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막 시간을 쓰는 경우인데 그거는 별로 비효율적인 것 같아. 실제로 계약이 나오지도 않지만 지금은 자기만의 어떤 텃밭을 만들고 그 지역에서 매물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질문을 많이 해라 라는 이야기. 자, 이게 이제 임장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광고입니다. 광고는 매물 광고를 하기 전에 타 부동산은 어떻게 광고를 하고 있는지 또 내가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광고 매물들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를 꼭 확인해라. 그래서 광고를 많이 보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효율적인 광고를 해야 되는데 광고는 나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쟁하는
부동산들의 광고 형태를 잘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광고를 할 때는 문구도 중요하다. 그래서 모호한 문구를 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너무도 구체적으로 어디 부근이라고 해버리면 그 부근을 찾지 않는 고객은 전화 문의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넣지 않고 모호하게 고객이 궁금해서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좀 더 포괄적으로 다양한 고객들을 만날 수가 있다. 그래서 다양한 고객의 문의를 받은 상태에서 그 고객 욕구에 맞는 매물을 내가 또 준비가 되어 있으면 안내를 하게 된다. 그래서 광고를 어쨌든 많이 받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방법 중 하나가 권리금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 권리금이 이제 뭐 있다고 하는 것보다는 없는 고객들도 궁금해서 나에게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고객을 만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차별화된 문구를 쓸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광주 같으면은 사랑방 신문의 매물을 사람들이 많이 광고를 하기 때문에 이 어떻게 매물이 나오는지를 굉장히 고민해야 되고, 광고도 고정관념을 깨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물건을 가지고도 그 다른 매물로 얼마든지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업종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다양한 매물 광고를 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매물을 가지고 점포로도 낼 수도 있고 뭐 식당으로 낼 수도 있고 또 의류점인 매물을 미용실로 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객을 만나서 다른 매물을 소개하면 되니까. 그래서 어떤 그 매물을 그대로 광고하는 것보다는 좀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화가 오게 하는 광고를 해야 되는 게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또 광고는 투자이기 때문에 광고비를 아끼지 말아라. 왜? 계약이 되면 광고비는 충분히 회수가 되기 때문에 또 다음 광고를 준비할 수가 있고 일에 대한 자신감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 매물 등록하는 데 신경을 써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문의를 꾸준하게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블로그도 운영을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현재 광고는 18개에서 20개를 내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양한 매물 광고 매물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타 부동산의 매물 광고를 눈여겨봐라. 그리고 예를 들면 다른 부동산에서 광고를 10개 내고 있고 내가 한 2개 내고 있다 그러면 내 광고는 묻히니까 이럴 때는 광고를 내지 말고 이따가 다른 부동산의 광고가 10개가 빠질 때가 있답니다. 이랬을 때 그 10개 매물을 계속해서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랬을 때 매일 그 다른 부동산의 매물 광고를 보고 있다 보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내가 광고를 좀 늘려서 내거나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유동적인 광고 분석이 중요하다. 그래서 광고를 매일 보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현장 안내입니다. 현장 안내를 할 때는 고객을 만났을 때 매물을 아주 편하게 보여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라. 고객이 부담을 가지면 경계를 하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너무 많은 말을 한다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뭐 상권이 어쩌습니다. 매물이 어쩌습니다. 보다도 아주 편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매물을 소개하다 보면 궁금하면 고객이 질문을 해온다. 그래서 그 질문을 통해서 내가 답변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또 너무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는 고객의 말을 좀 들으라는 거고 급한 모습, 서두른 모습을 절대 보이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또 권리금이 있는 점포를 안내할 경우에는 매도인 사장님과 매수인 사장님에게 주의사항을 꼭 전달해라. 이 주의사항이 뭐냐면 예를 들면 매도인 사장님한테는 제가 매수인 사장님을 모시고 가게 되면 사장님 자연스럽게 인사 정도만 하십시오. 왜냐하면 사장님이 너무 많은 말씀을 하시거나 권리금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게 되면 혹여나 사장님이 좀 급한 모습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라는 거, 그 주의사항. 또 매수인에게는 사장님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권리금에 대해서는 저한테 여쭤보십시오. 왜냐하면 매도인 사람한테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다가서면 나중에 권리금 작업할 때 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주의사항을 꼭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매수인 사장님을 만났을 때 항상 마지막 멘트는 잘 보셨냐고 하고 꼼꼼하게
매물을 더 알아보시고 결정을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라는 멘트를 본인은 한다. 그래서 고객으로부터 좀 정직하고 신뢰성을 줄 수 있는 멘트를 좀 생각해라. 그래야 나중에 설령 내가 보여준 매물이 마음에 안 들어서 연결이 안 될지라도 나중에 전화하게 되면 전화 연결이 자연스럽고 다른 매물 연결을 또 하는데 아주 용이하다. 그래서 호감을 주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고 편하게 이렇게 안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에게 내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꼭 질문을 잘 생각해서 하라.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고객의 의중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제가 쭉 정리를 했던 내용들을 빠지지 않고 제가 다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제가 이 1시간 정도 되는 거를 우리 그 식구들과 함께 쭉 들어봤을 때 제가 느꼈던 것 중에 이제 하나는 제가 이 온라인 강의에 올려놓은 강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강의를 굉장히 매우 집중적으로 들었다는 거를 제가 느낄 수 있었고 거의 제 강의 내용들 다 숙지하고 있었다는 거를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의 경험은 본인의 경험이고 또 현장 경험 플러스 사전의 이론적인 강의와 또 현장 경험을 통하고 모르는 것을 질문을 꾸준하게 저에게도 사실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을 통해서 하고 또 이 계약이 잡히게 되면은 계약 단계로 가면 무조건 저에게 전화를 하라는 거죠. 네.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하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경험이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내 짧은 경험에 의해서 계약이 틀어진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왜 계약이 안 되는지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배워야 되기 때문에 계약이 잡히면 무조건 전화를 저에게 해가지고 코칭을 좀 받아서 하는 거, 그걸 아주 잘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어쨌든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도 계약을 이렇게 꾸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맥을 지금 알아가고 있고 어느 정도 맥을 짚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얼마 되지 않는 신입 에이전트고 또 다른 분들도 이처럼 하나씩 시간을 가지고 실력을 연매해 가면 다 누구나 계약할 수 있다는 거고,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3개월 시작하시는 분들 3개월 그 다음 6개월 이 사이 어차피 처음부터 3개월 사이는 거의 영업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준비 기간이고 물건 개발하는 기간입니다. 계약은 실질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서 계약이 터지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하셔가지고 다른 데 시간을 쓰지 말고 여기에 대해만 올인하면 분명히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한 주 되시고 좋은 1월달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